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나 지금 버스 기다리는 중인데 좀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신 거 아니겠지? 큰일 났네. 근데 그 오빠 코인 좀 잘 안다 그랬나? 그래? 그러면 오늘 코인이나 좀 배우고 올까? 소개팅인데 너무했지. 알았어. 나 그럼 얘기 잘하고 올게. 응, 연락할게. 근데 내가 그 프사로만 잠깐 봤는데 실물 괜찮아? 이뻐? 아니 그거 말고 이쁘냐고. 그래서 이뻐? 코인 소개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소개팅 MC 문다연입니다. 정말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크립토 윈터도 끝이 나는 걸까요? 드디어 비트코인 4천만 원을 2년 만에 돌파해 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혼자 투자하긴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소개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동반자가 되어주실 유튜브 투자 한 스푼의 김PB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PB입니다. 저는 에임리치 그리고 투자 한 스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PB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애청자기도 하고요. 투자 한 스푼에서 워낙 폭넓은 경제 얘기를 다루는데 네. 좀 더 자세한 채널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에임리치는 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그리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채권 이런 이제 다양한 투자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채널이고요. 투자 한 스푼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자산 시장에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으로 다루는 이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부동산 또 채권까지 정말 안 다루는 경제 분야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코인 소개팅이거든요. 네. 특별히 좀 코인 얘기를 많이 해볼까 하는데 평소에도 좀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아무래도 제가 성장했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 관심 많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도 좀 직접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네. 시장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하고 있어요. 좀 현명한 역시 네. 투자의 어떤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 같고 또 저희 채널 이름이 코인 소개팅이잖아요. 약간 소개팅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소개팅? 사실 제가 많지는 않은데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약간 입만추 컨셉으로 코인 소개팅 느낌으로 한번 배워가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뭐 사기 아니냐 이런 말도 아직까지는 하시는 걸 보면 비트코인 14년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길고 역사 있는 코인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김PB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14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러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실들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인 소개팅. 자, 일단 2009년 1월 3일에 첫 비트코인 블록이 탄생을 합니다. 2008년 하반기 정도에 비트코인의 백서가 공개가 되고 그 이후에 2009년에 비트코인의 첫 블록이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아름아름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다가 2010년에 헨예츠라는 한 이제 사람이 비트코인을 피자로 구매하는 현재 알려진 것 중에는 가장 최초의 비트코인 오프라인 결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5월 22일을 피자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헨예츠가 피자를 구매했던 날을 기념을 하는 이런 이제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헨예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는 이런 오프라인 결제가 처음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12년 당시에 왜 비트코인이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냐면 굿 와이프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 씨의 실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요때 비트코인이 10달러도 안 됐다는 거예요. 3달러였대요. 예, 정말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 굿 와이프라는 미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알려졌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점차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첫 번째 불장이 도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수십 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2014년에 중국 비트코인 규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마운트 곡스라고 그 당시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사건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크립토 윈터가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80% 이상 폭락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사건 사고들도 잊혀지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장에 두 번째 불장이 오게 되거든요. 그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요때 당시에는 이제 벤처 캐피털들이 하나둘씩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도 탄생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다시 한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것들도 요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2018년에 중국의 규제가 두 번째로 또다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폭락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또는 채굴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그래서 중국이 2차 규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국이 그 당시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꽤 컸거든요. 근데 박상기의 난이 이제 벌어지면서 2018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을 합니다. 코인 소개팅. 사실 2018년이면은 이제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때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가 2017년부터 암호화폐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암호화폐 분석한 지 이제 2년 차였거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에 벌어졌었어요. 그냥 뭐 이제 업비트 앱 로그인해서 자고 일어나면 막 네. 반토막 나 있고 이런 그렇죠.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코인이 한 20%씩 폭락해 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시장을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시장이 디벨롭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또 딛고 상승장이 오긴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2019년에 반짝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2020년에 드디어 세 번째 불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그 페이팔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결제 업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뛰어들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던 많은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 당시에는 뭐 솔라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이제 신흥 암호화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따라잡겠다. 제2의 이더리움이 되겠다. 뭐 제2의 비트코인이 되겠다. 하면서 나타난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뭐 적게는 10배, 20배, 많게는 10,000배, 뭐 2,000배, 3,000배 이렇게까지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태동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벤처 캐피털의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중국에서 3차 규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잠깐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불장 고점을 어느 정도 도달해주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금 현재까지 하락장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살바도르 법정통화 채택이에요.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마치 한국의 원화처럼 자신의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이후에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이제 국가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기축통화 내지는 국가의 이제 법정통화로 채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시장이 14년 동안 흘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해외의 어떤 한 투자자가 트윗을 올렸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그냥 뭐 인기 많아 보이면 사고 이런 거잖아요.